네, 자, 이제 오픈 실습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실제로 좀 초안 만들기보다 완성하는 건 아니고요. 초안 만들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하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아까 이론 강의 들었던 거 좀 약간 정리하는 겸해서 좀 실무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 이거는 정규 실습 시간에 할 건데 좀 일부 부분만 좀 빼가지고 그냥 여기서 조금 먼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밥상론 제가 늘 좋아하는 건데 한상 차림 하는 겁니다. 한상 차림. 자, 답지는 12줄이거든요. 12줄. 그죠? 그래서 뭐 업무하고 정책 쓰라며 뭐 한 줄에 뭐 두 개 쓰시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뭐 두 줄 쓴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이제 경험 노력이 이제 제목을 빼면 몇 개, 12줄에 두 줄 일단 빼먹었죠? 제목 썼으니까 한 줄 빼먹었죠? 9줄 남았어요? 뭐 한 줄 더 써도 됩니다.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두세 줄 뭐 쓸 게 있으시면 더 쓰시는 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메인 디쉬가 있고요. 사이드 디쉬가 있고 밑반찬이 있어요. 뭐 구분을 진짜 꼭 이런 순서가 아니어도 돼요. 메인 디쉬가 꼭 뭐 뒤에 있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만 되게.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할 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관심 업무와 정책과 이 여기 파트 앞전에 들어온 애가 어떤 식의 연결 소리가 있는지가 일단 최대 관심사이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다 뭘 넣고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혹은 이런 계기가 있어서 이걸 하고 싶다. 뭐 계기가 됐건 동기가 됐건 자랑이 됐건 뭐 전문성이 됐건 뭔가 이거를 잘 적어도 한 줄 쓰는 건 좀 약한 것 같고요. 두 줄 혹은 세 줄을 어떻게든 좀 쓰셔서 구성을 하셔야죠. 이걸 어떤 같은 팩트를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내가 할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받쳐주는 사이드 디시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는 꼭 역량이 아니더라도 뭐 역량이 아니도 뭐 근데 뭐 이런 부분을 전공했지만 내가 그 외에 요런 것도 잘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뭐 전문 역량이 관련된 예컨대 직무와 관련된 거는 여기다 쓰고 여기에는 뭐 내가 성실 근면해요. 뭐 정부 정책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적이라도 연관성이나 관련돼서 자랑함직한 것을 제가 사이드 디시라고 해요. 김치찌개 옆에 있는 계란찜 같은 거예요. 계란말이 같은 거. 이해하셨죠? 계란말이가 무슨 대단한 음식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김치찌개와 조합이 되는 순간 시너지가 생기죠. 아, 이것도 하는데, 이런 것도 하는군. 이거나, 이런 뭐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얘가 또 착하기도 하네.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본인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사이드 디시까지를 어느 정도는 좀 채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는 이제 밑반찬이에요. 콩자반, 콩자반, 뭐 멸치볶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밀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밀도를. 여러 가지를 막, 그죠? 유튜브 봤음, 홈페이지 봤음, 업무 계획 찾아봤음. 이렇게 한 줄씩 쓰는 거랑 쫙 쓰는 거랑은 다르죠. 성의 자체가.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물론 그리고 또 이 전체를 구성할 때 목차, 얼개, 짜임, 뭐 소제목 이런 것도 또 다 다른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성의를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일단 얘를 잡아두는 거예요. 근데 얘를 잡으려면 얘가 정해져야죠. 이 두 개가 한 몸처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걸 꼭 앞에 두 줄, 세 줄 쓰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가 보셨던 제가 지금 경험 과제에서 보셨던 보건복지부 할머니 장기요양보험 그 사례예요. 그죠? 여기다 그냥 얘 계기로 이거 뭐 계기밖에 안 되니까 여기다 썼어. 하지만 여기 썼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위치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경중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딱 보면 이래서 이런 데 관심이 있군. 이래서 이걸 좀 잘할 수 있겠군. 이래서 이런 데서 하고 싶다고 하는 거군. 정도의 느낌은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려고 오신 거니까 지금 평가의 핵심은. 그냥 막 나열해버리면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하니까 또 이런 데 연결돼서 좀 뭐 그런 걸 했나 보지? 라고 면접에는 찾게 만들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등등이라고 봐요. 이해하셨죠? 여기가 코어가 되는 부분이니까. 됐죠? 여기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매달리지 마시라고. 여기는 이제 성의와 밀도의 문제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린 걸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일단 먼저 좀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희망 업무와 관심 업무의 연결의 그걸 그냥 코어로 생각을 해두세요. 고기가 일단은 뼈가 되는 부분이니까 뼈를 일단 잘 세워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의미부여 하시고 그 다음에는 경험 누르기 그룹핑 아까 보셨던 좀 묶어부터 보고 좀 성의 있게 나열하지 마시고 뭔가 의미부여해서 뭐 소제목을 달든지 뭐 등등등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선후 경중을 좀 파악을 하시고 다음에 또 면접 기간 중에 준비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도 좀 유심히 보시고요. 지금은 우리 이 시간은 지금 안 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좀 비워놓으세요. 이제 초안은 어쩔 수 없이 한 두 줄 비워놓자. 일단 뭐 한 줄이나 두 줄 비워놓고 가면 되죠. 오케이?
그건 말아서 예, 그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본인이 좀 필요한 것들은 아까 저 노트 있죠? 노트에다 메모할 것들은 메모해 가시면서 쭉 보세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 안 하시고 그냥 써놓고 어떤가요로 물으시면 되게 답답해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것만 하셔도 중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생스럽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빌드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안을 좀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한 답지 사례를 제일 좋은 거니까 보시다가 이게 내가 좀 마음에 들어 라거나 이게 좀 나랑 좀 비슷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경험도 거의 큰 차이가 없고 그런 괜찮은 것들을 뭐 한두 개를 고르셔서 일단은 뭐 약간 메인으로 예, 맞춤한 답지 사례를 좀 찾아 놓고요. 기왕이면 또 그 지금 답지 사례집에는 답지만 제가 모아놨어요. 양 때문에. 그럼 해당되는 넘버가 있잖아요. 후기 사례집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후기를 실제로 질의응답이 어떻게 왔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보시면 디테일을 볼 수 있죠. 본인이 얘기했을 때의 디테일, 이런 거니까 이렇게 적어놨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고, 후기도. 질의응답까지 한번 참고하셔서 보신 다음에 초안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뭐, 초안에다 그냥 메모하는 방식도 좋겠고요. 아니면 이제 워드에다 치는 방식도 좋겠고, 그건 뭐 각자 알아서 그 부분은 필요한 대로. 오케이? 그래서 요 과정 하시면서 아까 노트 같은 데다가 좀 막 메모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초안을 좀 만드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이나 사이드 경험은 디테일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디테일이. 그냥 뭐뭐 했음이라고 퉁치지 말고, 그죠? 뭘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뭘 느꼈고, 무슨 계기가 됐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좀, 좀 살을 좀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팩트에. 뼈만 그냥 이거 했음 퉁치지 말고. 그런 느낌으로 뭔가 조금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냐 면접인이 딱 보면 그렇군 정도는 알 수 있게 이해하셨죠? 뭐 디테일은 아주 뭐 자세한 건 모르더라도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 보면은 바로 알 수 있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아까 후기를 보시면 이거는 뭐냐라고 묻는 것 중에 대부분은 잘 썼으니까 칭찬하기 위해서 말해보기에 기회를 주는 일부러 착한 면접위원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뭔지 몰라서 이게 뭐예요? 이게 연관성 있는 것 같아. 이것만 보고 모르니 뭘 했냐 네가. 아까 전산책 보면 네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잘 안 써져 있어요. 그죠? 그대로 있으니까 뭐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메인으로 미는 경험은 그런 정도의 기초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게 의미 부여를 하거나 팩트 정보를 넣거나 이런 거를 좀 넣어서 적어도 2줄 정도는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2줄 정도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좀 신경을 쓰자고요. 거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검사를 밀도 있게 때려 넣는다. 아까 밀도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건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실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 떡밥이 돼요. 뭐 괜찮은 게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알바 중에 요거 쓰셨는데 요게 어떤 거였냐라고 물으시면 또 열심히 또 자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일일이 풀었으면 12줄을 넘어가니까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좀 쪼물딱쪼물딱 거리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면접 기간 중에 할 것들은 지금 초안은 안 돼 있으니까 한 2줄 정도 비워놓고 일단은 나중에 한번 채워넣자. 뭐 한 줄이나 2줄 채워놓고 그냥 쓰시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혹시 뭐 기타 등등 있으면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일단. 밑에다가.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것도 좀 쓰면 좋겠다든가 뭐 아무 관련성은 없는데 뭐 이런 건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적어 놓자. 혹시 모르니까 적어 놓자는 거 적어 놓으셔야지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걸 또 이렇게 엮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후보죠. 후보. 예, 식재료 원재료들 후보들은 좀 밑에다 깔아 놓으시고 버리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답변 커멘트를 받으실 때 얘까지 포함돼서 하다나 여기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된 거를 저한테 얘기를 주셔야 제가 이제 커멘터리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핵심은 뭐겠어요? 메인 요리와 사이드 디쉬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와 또 그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좀 보기 좋게 잘 짜임과 구성이 돼서 좀 좋은지 성의 있어 보이는지를 면접위원의 눈으로 봐드리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거가 핵심이에요. 그거가. 근데 본인이 정리가 해와야지 얘기를 하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 경험은 뭔가,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막, 그죠? 예. 힘들어요. 서로 간에. 가성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숙성하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그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러링 하시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제일 스타팅 포인트로 중요한 거예요. 산이, 10부면 내가 5부부터 시작할지, 3부부터 시작할지, 8부부터 시작할지를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개고생해서 올라갈지 편하게 올라갈지를 여기에서 본인이 어느 수준부터 시작할지를 정하는 거니까 경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같은 거라도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커멘트를 받으시고 그 다음은 자, 아까 이제 말노트를 좀 정리를 해서 이것저것 아까 정책도 이제 답변 쓰는 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정책을 물으면 디테일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간단하게 메모도 하고 찾고 지금 정리를 간단하게나마다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노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 특히 뉴스 같은 거 현황 같은 걸 좀 찾아보시는 것도 정리해 놓으시고 경험 노력도 좀 선별을 해 놓으시고 근데 아까 질문에서 가장 많았던 게 어려움, 갈등, 불만족, 뭐 조직 용화 이런 질문들을 질문으로 해요. 노력한 것 중에 갈등이 있었던 게 없냐, 어려움은 뭐 있냐 이런 질문들에 도대체 어떤 경험을 내가 밀어넣어야 될지 쓴 거를 밀어넣을지 아니면 딴 거를 밀어넣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쓸 말재료까지는 12줄은 못 들어가니까 혹은 들어가도 간단히 들어가니 그 내용들을 뭐 간단하게 여기다 메모해 놓으실 수 있죠. 등등등.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쓰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 12줄이 항상 그 생각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체험 주간에 보완하시고 면접 준비 기간에 이것저것 하신 것들 뭐 껴놓으실 수 있겠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시다 보면 나중에 저 워드 양식제 쪼물딱쪼물 이거보다는 얘를 넣는 게 낫겠다. 얘를 줄이고 얘는 이렇게 하겠다 하게 돼요. 쪼물딱거리게 되실 거니까 그때는 병행하시면서 쪼물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시간 가질 때 틈틈이 오며 가며 이런 느낌으로 준비하시면 일종의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질의응답 반드시 이거 하시면서 동시에 질의응답 초안을 아까 단계에서 만드셨으면 반드시 질의응답을 질문 평가지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하시고 반드시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다시 보완하시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됐으면 핵심적은 나중에 면접에 앞두시고는 특히나 본인 그 경험이 다 정리가 됐을 거고 남은 핵심은 질문들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6장에 보시면 뒤에 질문 모아져 있잖아요. 그 질문지 풀은 지금까지 3년째 똑같아요. 거의. 그 질문이 시간 남을 때 그냥 퉁퉁퉁 묻는 질문들이에요. 그죠? 그 질문들을 마지막에 점검을 하세요. 핵심은 뭐겠어요? 답변 못할 거 없어요. 어버버버 하면서 뭐 말하게 돼요. 팀명령이 중요해요. 조직령이 중요하다 그러면 팀명령 중요하다고 그럴 거 아니야. 개인령이 더 중요하지만 뭐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팀은 아니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팀명령을 발휘해서 내가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뭐 하나 또 밀어넣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를 그때 쭉 보면서 이런 질문이 오면 이걸 밀어야겠다. 대한민국 외국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 정책이 뭐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내가 찾아본 밀어넣는 정책 하나 밀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다시. 그러다가 희망근무 얘기해 버렸네 내가? 또 얘기하긴 그렇잖아. 그러면 하나씩 표현 하나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앞에서 얘기해 버리면 또 못 쓰니. 그죠? 얘기를 앞에 내가 좋다고 하는 정책 얘기할 기회가 없으면 그 질문에 밀어넣으면 되겠고 앞에 뭐 얘기할 기회가 써먹어 버렸으면 혹은 5분 발표시 내가 먼저 써버렸어. 그러면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보단 제가 5분 발표 이것도 좋지만 또 찾아보니 이것도 좋더라 라고 하나 더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마지막에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렇게 하시면 뭐 그냥 질문 사이즈가 좀 뻔해져요. 오케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 앞에 초안을 딱 만드시는 거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보완하고 질답 연습하고 마무리 질문지 땜빵하는 것 정도로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5분 발표는 이제 떠드는 연습만 좀 하시게 되니 여기에 했던 상당 부분을 5분 발표에서 쓰시게 될 거예요. 됐죠? 적어도 3분의 2는. 저기 같이 그냥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팩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일단 드리는데 뭐 각자 사정이 좀 다르시니 그거는 알아서 그 안에서의 뭐 시간이나 뭐 밀도나 아니면 뭐 본인의 에너지와 시간의 배분은 각자 사정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